장모님? 아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근데 장모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다니, 평생 사모님으로 살았던 분이 이렇게 청소까지 하고 계시니 세상 참 무상하네요. 아이고, 이런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제가 그래도 한때 장모님이셨으니까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 이혼하길 정말 잘했나 봐요. 이런 꼴 보면서 살 뻔했으니 그래도 장모님, 이런 일 하시는 거 은영이는 알아요? 그 자존심 센 애가 엄마가 이러고 계신 거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아니, 뭐 청소하시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그러네요. 그럼 저는 이만. 아, 그리고 장모님, 이제 그만 장모님이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서로 남이니까.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금복녀 여사의 이야기는 한국의 경제 성장기를 관통하는 자수성가의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상도의 가난한 집안에서 5 형제 중 셋째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형제들을 도우며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그녀는 같은 고향 출신의 한 청년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 역시 넉넉지 않은 집안 환경 탓에 변변한 혼수도 없이 새빵살이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고생시키지 않을게. 남편의 이 말을 믿었던 그녀는 작은 구멍가게를 시작으로 사업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맞이하는 고된 나날이었지만 그녀의 부지런함과 남편의 성실함이 만나 조금씩 재산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결혼 5년 만에 얻은 딸아이는 그들에게 더 큰 삶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은 우리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딸만큼은 편하게 키우고 싶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딸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자. 이런 다짐으로 그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구멍가게는 점차 규모를 키워 중소 슈퍼마켓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번 돈으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고 그것이 지금의 대성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대외 업무를 담당하고 그녀가 내부 살림을 도맡아 하는 완벽한 분업으로 회사는 해가 갈수록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단둘이서 시작했던 회사였지만 10년이 지난 후에는 직원이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줄 꿈에라도 생각했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공 이후에도 처음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았고 항상 검소하고 성실한 삶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후일 더 큰 시련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늦둥이 딸 은영이는 금복녀 여사와 남편에게 하늘이 내린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결혼 후 5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전국의 병원을 찾아다니던 부부에게 은영이의 탄생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감격은 이후 20여 년이 지나도록 생생히 기억될 만큼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은영이 젖병 물 때 표정 봤어? 눈을 반짝이면서 쳐다보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러게 말이야. 우리 딸 눈빛이 얼마나 영특해 보이던지. 은영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온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금복녀 여사는 딸의 아침 식사부터 잠자리까지 직접 챙기며 바쁜 회사 일정 속에서도 단 하루도 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늦게 들어와도 꼭 같이 저녁 먹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줄래? 네, 엄마. 저는 엄마랑 같이 밥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부모의 정성 덕분인지
은영이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듬직하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전교 회장을 지냈고 중학교 때는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전국 대상을 받는 등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더욱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전교 1등은 물론 각종 경시대회에서 수상하며 학교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은영이를 두고 천재적인 재능과 성실함을 동시에 가진 특별한 학생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보, 은영이 담임 선생님이 미국 유학을 추천하신대. 그래? 우리 딸이 그 정도로 뛰어나다는 거야? 결국 지은이는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자마자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그곳에서 더욱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글로벌 금융회사에 입사하여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딸을 보며 금복녀 여사 부부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특히 은영이가 성공했음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부모님 덕분이에요. 우리 착한 딸,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하지만 평온했던 나날도 잠시 어느 날 은영이가 뜻밖의 결심을 털어놓으며 가족의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딸 은영이가 뜻밖의 결심을 털어놓은 것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녀가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제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유기농 화장품 회사요. 순간 식탁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금복녀 여사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사업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영아,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맞아, 여보. 우리 딸 연봉이 얼마나 좋다고. 하지만 은영이는 이미 확고한 결심을 한 듯 했습니다. 엄마, 저도 꿈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부모님 그늘 아래서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유학 시절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은영이는 자신이 구상한 사업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접한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 국내 시장의 틈새, 그리고 자신만의 차별화 전략까지. 그녀의 설명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 저 아직 젊잖아요.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정말 해보고 싶어요. 금복녀 여사는 딸의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한때는 저렇게 열정 가득한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었지요. 여보, 우리 딸 말이 맞는 것 같아. 젊을 때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은영이가 저렇게 마음먹었는데 우리가 말린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결국 부모는 은영이의 도전을 승낙했고 그녀는 바로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유기농 원료 공급처를 찾아다니고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소와 미팅을 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놀랍게도 은영이의 사업은 초반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제품들은 품질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참신한 마케팅 전략은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론칭 1년 만에 회사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금복녀 여사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사업은 영원한 승승장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은영이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왔을 때 직감적으로 무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던 딸이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구나. 어떤 사람인데? 은영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금복녀 여사의 마음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연락해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은영이의 자택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사실 태준 씨는 우리 회사 운전기사예요. 운전기사라고? 네, 처음에는 저도 그저 직원으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태준 씨의 진실된 모습에 마음이 끌렸어요. 은영이는 태준과의 만남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는 20살까지 고아원에서 자랐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온갖 힘든 일을 하며 홀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우리 딸이 고아원 출신 운전기사랑 결혼한다는데. 진정해요. 일단 그 사람 만나보고 이야기해요. 며칠 후 태준이 은영이와 함께 금복녀 여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 본 태준은 겉모습만큼은 훤치하고 준수했습니다. 그는 긴장된 모습으로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은영 씨를 사랑한다는 게 그런 소리 말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은영이를 정말 사랑하나요? 네,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제가 비록 부모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평생 은영 씨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금복녀 여사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맑은 눈빛과 겸손한 태도는 첫인상과는 달리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여보, 애들 눈빛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아. 그래. 나도 처음엔 놀랐지만 사람이 참 괜찮아 보여. 결국 부모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부모 없이 자란 태준을 더 아끼고 보살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태준아, 이제부터 우리가 내 부모다. 앞으로 친아들처럼 편하게 지내자. 금복녀 여사의 이 한마디에 태준은 눈물을 보였고 이를 지켜보던 은영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된 이들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지만 아직 아무도 이 선택이 가져올 파란만장한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결정한 후 금복녀 여사 부부는 모든 결혼 준비를 도맡아 하기로 했습니다. 사위의 형편을 고려하면 결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혼집으로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를 장만하고 결혼식은 호텔 최고급 홀을 예약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다 해주는 게 맞지? 태준이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면서. 그래. 우리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주자. 어차피 우리 자식도 하나뿐인데. 준비 과정에서 사위 계속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장모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태준아, 이제 우리는 한 식구야.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금복녀 여사의 따뜻한 말에 사위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에게 이런 대우는 꿈만 같았던 것입니다. 장모님, 제가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식 날 사위는 신랑 입장 순서에서 홀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는 결혼식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태준이 아버지 역할을 하겠소. 그는 태준의 팔을 잡고 제단까지 함께 걸어갔고 하객들은 이 광경에 감동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신혼집 입주를 앞둔 어느 날 금복녀 여사는 태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태준아, 앞으로 우리 은영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님. 은영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내가 우리 딸 남편이기 전에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어려워하지 말고. 사위는 또다시 눈물을 보였고 금복녀 여사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영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결혼 후 사위는 정말 친아들처럼 지냈습니다. 주말마다 처가를 찾아와 잔디도 깎아주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의 와인 취미에 관심을 보이며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금복녀 여사가 건강식을 챙겨주면 항상 맛있게 먹으며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위 정말 착하지 않아? 그래.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다 놓였어. 부부는 이제 손주 소식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딸의 화장품 회사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월 매출 20억을 돌파하며 중소기업 대상 혁신상도 수상했고 해외 수출까지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금복녀 여사는 딸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순탄한 성장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영이가 안색이 좋지 않은 채로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아?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SNS에 간간히 올라오는 부정적인 후기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여보, 인터넷 좀 봐봐. 우리 은영이 회사 제품이 큰일 났어. 뭐, 이게 대체 무슨... 유튜브에는 은영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는 영상들이 연이어 올라왔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품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엄마, 이상해요. 우리가 그동안 품질 관리에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누군가 고의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니? 은영이의 회사는 즉시 위기관리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도 했습니다. 은영아, 이거 분명히 누군가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의심은 갔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매출은 급감했고 일부 대형 유통점에서는 제품 입점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돈이라도 좀 보태줄까? 은영이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결국 딸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제품을 전량 리콜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들에게 전액 배상을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수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은영아, 정말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 네. 엄마,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알지만 고객들의 신뢰가 무너진 이상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금복녀 여사는 딸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회사는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화장품 회사는 제품 리콜 사태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금복녀 여사의 남편은 딸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회사 자금까지 동원하며 전력을 다했습니다. 여보, 은영이 회사에 또 얼마를 넣은 거야? 괜찮아. 우리 딸 사업 망하게 할 순 없잖아. 내가 번 돈 딸 위해 쓰는 게 뭐가 잘못됐어? 금복녀 여사는 남편의 이런 결정이 걱정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일군 회사의 자금을 이렇게 쏟아붓는 것이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회사 자금을 너무 많이 빼면 걱정하지 마. 곧 상황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은영이의 회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고 언론에서는 연일 회사의 부실한 품질 관리를
지적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은영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거래처들이 갑자기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몰려온 것입니다. 은영이의 회사에 자금을 너무 많이 투입한 나머지 정상적인 운영 자금이 부족해진 것이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회사가 왜? 무슨 일이야? 거래처에서 다 달려와서 돈 달란다. 어떡하지? 결국 30년 동안 한 번도 부도가 난 적 없던 남편의 회사는 처음으로 어음을 막지 못했고 그렇게 부도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평생 일구온 게 이렇게.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금복녀 여사는 남편과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가족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금복녀 여사의 가족에게 찾아온 경제적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효심 깊던 사위 태준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장모의 도시락을 받아 먹던 태준이 갑자기 바쁘다며 거절하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하던 처가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은영아, 태준이 요즘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말도 잘 안 하고 이상해요. 어느 날 금복녀 여사가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 초대를 했을 때였습니다. 태준아,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죄송한데요, 장모님. 이제 그만 그러시죠. 무슨 말이니?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자꾸 신경 쓰시는 거요. 전 사위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집 사위고요. 금복녀 여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친아들처럼 따르던 사위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전 운전기사 출신이고 고아였잖아요. 그때는 장모님네가 잘 사셨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 거 아닌가요? 사위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있는 집 사위 노릇은 할 수 있어도 없는 집 아들 노릇까지는 못하겠어요. 이제 와서 저보고 효도하라는 건 너무하잖아요. 금복녀 여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친아들처럼 믿고 의지했던 사위의 차가운 말들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뒤 은영이가 울면서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태준 씨가 이혼하자고 해요. 뭐라고? 회사 일도 안 좋은데 이제 같이 살 이유가 없대요. 자기는 이 이상 고생하면서 살 생각 없대요. 금복녀 여사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위는 처음부터 그들의 재력만 보고 결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효심도 공경하는 태도도 모두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여보, 당신 들었어? 우리가 그렇게 아들처럼 믿었던 사람이 그래,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다니. 결국 은영이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마음의 상처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의 배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금복녀 여사의 집 안방에는 매일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혼과 사업 실패의 이중고를 겪은 은영이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난 왜 이렇게 못난 걸까요? 우리 딸이 왜 못났어? 세상이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매일 아침 은영이는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났고 밤이면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우리 은영이 좀 병원에 데려가 볼까? 그래야 할 것 같아.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상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태주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은영이 몰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바보였던 걸까요? 태준 씨가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돈을 조금씩 옮기고 있었더라고요. 그 나쁜 놈. 은영이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닐 때도 사위는 자신의 앞날만 걱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은영이 모르게 변호사를 만나 이혼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제가 망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성공했을 땐 좋은 남편 행세하다가 금복녀 여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처럼 믿고 따랐던 사위의 배신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놈 찾아가서 혼내줄까? 안 돼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지금은 은영이 건강이 더 중요해. 부부는 복수심보다는 딸의 회복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식을 준비하고 산책도 함께하며 은영이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은영아, 우리 공원 좀 다녀올까? 전 그냥 집에 있을래요. 바람 좀 쐬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엄마랑 같이 가자.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은영이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 나오듯 따라 나섰던 산책도 이제는 스스로 나서서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엄마 손잡고 걸어요. 그래, 우리 딸 많이 좋아졌구나.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무렵 은영이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영이가 오랜만에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금복녀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딸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딸 은영이는 6개월간의 우울증 치료를 마치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은영이가 먼저 부모님께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은영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건. 아니에요. 전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성공뿐이에요. 금복녀 여사는 딸의 눈빛에서 예전의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생기를 잃었던 눈동자가 다시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은영이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래, 예전에 우리 딸이 돌아온 것 같아. 은영이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온라인 위주의 사업 모델로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금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게 제가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금복녀 여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전부 줄 테니까 이번에는 꼭 성공하자. 여보, 당신 정말 그래도 돼? 우리한테 은영이밖에 더 있어. 다 주자. 부모는 남은 재산을 전부 정리해서 은영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파트도 팔고 퇴직금도 모두 끌어다 썼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후퇴는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에는 꼭 성공할게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우리 딸 이번에는 꼭 잘 될 거야. 은영이의 두 번째 도전은 첫 번째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결정에 신중을 기했고 시장 조사도 더욱 철저히 했습니다. 밤낮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은영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전 이제 체력 관리하는 법도 알아요. 무리하지 않을게요. 그녀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는 온라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리한 확장 대신 탄탄한 기본기를 다지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1년 만에 회사는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금복녀 여사는 딸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시련이 찾아올까 조심스러웠습니다. 금복녀 여사의 가족은 은영이의 재기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물러설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청담동 집도 내놓을까 해. 그래. 나도 그 생각이었어. 지금은 은영이 사업이 더 중요하지. 금복녀 여사 부부는 3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큰 아파트에서 나와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면. 은영아, 부모가 자식 위해 이 정도도 못하면 뭐하나? 이번에는 은영이도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모든 결정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특히 품질 관리와 고객 서비스에 더욱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번에는 무리한 확장은 하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성장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 우리 딸 많이 배웠구나. 금복녀 여사는 이번에는 딸의 곁에서 더 많은 도움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사무실 청소부터 직원들 간식 준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 수 있어요. 됐어. 엄마가 이런 거라도 도와야지. 너는 중요한 일에만 집중해. 남편도 자신의 오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딸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거래처 관리와 자금 운용에 대해 상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영아, 이번에는 현금 흐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 네, 아빠, 이제 정말 잘 알겠어요. 가족들의 헌신적인 지원 속에서 은영이의 새로운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번에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더니. 그 말이 맞나 봐. 2년이 지난 후 은영이의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월 매출 10억을 달성했고 직원도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리한 확장 대신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제 금복녀 여사는 딸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은영이의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금복녀 여사의 남편 회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부도를 내지 않았던 신용 덕분이었을까요? 예전 직원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김 부장이 전화했어. 김 부장이. 그 사람도 우리 회사 그만둔 지 1년이 넘었는데. 다시 돌아오고 싶대. 다른 직원들도 데리고 온다고. 금복녀 여사의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는 한때 2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영이를 돕다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돌아와도 될까요? 옛 직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이전 회사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여보, 직원들이 돌아오는 걸 보니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었나 봐. 아니야. 오히려 잘해줬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겠지. 거래처들도 하나둘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 다시 거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30년 거래처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순 없습니다. 거래처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예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돌아오고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회사는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어 갔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우리 가족 모두 힘을 합쳐서 여기까지 왔잖아. 아빠, 이제 회사가 많이 좋아졌나 봐요. 그래. 은영아, 내 회사도 잘 되고, 우리 회사도 잘 되고, 이제야 살 것 같다. 가족들은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사업에 임했습니다. 돈보다는 사람을,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했고, 그 결과 양쪽 회사 모두 건실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그래.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더 오래 갈 수 있을 거야. 2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가족 모두가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위기를 겪고 난 후 금복녀 여사는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 경험을 통해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부동산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경매 공부를 시작했어. 경매? 갑자기 그건 왜? 우리가 한번 무너지는 걸 겪어보니까 이제는 더 안정적인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 그녀는 밤낮으로 부동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경매 법원도 다니고 부동산 강의도 들으며 전문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가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눈여겨봐둔 건물들을 하나둘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건물주 되시는 거예요? 그래, 은영아, 이번에는 우리 가족 모두의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보려고. 첫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온 가족이 떨리는 마음으로 대출금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금복녀 여사의 판단은 정확했고 임대료 수입으로 대출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괜찮은데?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니까 안정적이네. 그렇지. 내가 뭘 했어. 이게 진짜 우리 노후 대책이 될 거야. 성공의 맛을 본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은행 대출과 자금 운용을 철저히 계산하며 수익성 있는 건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2년 만에 그녀는 5개의 건물을 소유한 임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차라리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더 낫죠?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부동산 임대 법인을 설립했고 사업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월 임대료 수입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큰 사업이 되었지만 금복녀 여사의 생활 방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모님, 왜 직접 청소를 하세요? 청소 업체에 맡기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내 건물은 내가 관리해야 마음이 편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건물을 돌며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세입자들의 불편사항도 직접 듣고 필요한 수리도 즉각 처리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영아, 이게 무리가 아니라 엄마한테는 운동이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 세입자들 마음도 알 수 있지. 이런 그녀의 성실한 관리 덕분에 건물들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공실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아침 금복녀 여사는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건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한 때라 그녀는 더 일찍 나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3층 계단까지만 하고 들어가야겠다. 그때였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이른 시간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전 사위 태준이었습니다. 은영이와 이혼한 후 소식조차 끊긴 그가 그녀의 건물에 나타난 것입니다. 태준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금복녀 여사의 손에 들린 빗자루를 보고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근데 장모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사모님으로 살았던 분이
이렇게 청소까지 하고 계시니 세상 참 무상하네요. 금복녀 여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제가 그래도 한때 장모님이셨으니까. 태준의 말에는 위선적인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 이혼하길 정말 잘했나 봐요. 이런 꼴 보면서 살 뻔했으니. 금복녀 여사의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장모님, 이런 일 하시는 거 은영이는 알아요? 그 자존심 센 애가 엄마가 이러고 계신 거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아니, 뭐 청소하시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그렇네요. 태주는 계속해서 찔리는 듯한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금복녀 여사의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그리고 장모님, 이제 그만 장모님이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서로 남이니까. 태주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녀를 지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금복녀 여사는 그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편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을 때 멀리서 경비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이 건물의 경비원이 급히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모님, 아이고,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또 청소하고 계시네요. 제가 해야 할 일인데. 경비원의 정중한 인사말에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사모님이라고요? 금복녀 여사는 천천히 빗자루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차분히 흘러나왔습니다. 태준 씨, 모르셨나요? 제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아니 그게. 태준의 말이 더듬거리는 그때 경비원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태준의 회사가 3개월째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말에 금복녀 여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관리비도 못 내시면서 남 걱정을 그렇게 하셨군요. 아까는 제가 불쌍하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태준 씨 사정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순간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고압적이던 태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장모님, 아니 사모님, 제가 잠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더 이상 장모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방금 전에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이제 남이라고. 태준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관리비 3회 이상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나가주세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 회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금복녀 여사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은영이가 어려울 때 당신은 어떻게 하셨죠? 기억나시나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어요. 사람 됨됨이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금복녀 여사는 경비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해서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태준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와 전 사위의 대화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하라는 지시를 내리려던 그 순간 건물 자동문이 열리며 은영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어머니를 아침 식사에 모시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김태준 씨? 은영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금복녀 여사는 딸을 향해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은영아. 김태준 씨, 우리 모녀한테 인사하기가 좀 민망하신가 봐요. 아니면 우리 엄마가 이 건물 주인인 걸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어서 그런가? 은영이는 자신만만한 발걸음으로
태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날카로웠습니다. 너 많이 달라진 것 같네. 그래요. 많이 달라졌죠. 당신이랑 헤어진 후로 정말 악을 물고 살았거든요. 은영이의 말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극복의 의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더 성공하고 싶었고 결국 해냈죠. 태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한때 자신이 무시하고 내친 여자가 이렇게 달라져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랑 헤어진 게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네요. 덕분에 깨달은 게 많아요. 가난하더라도 착한 사람보다는 여유 있으면서 착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됐죠. 금복녀 여사는 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처받고 무너졌던 딸이 이제는 이렇게 강해졌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김태준 씨. 제가 새로 만난 사람은 당신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은영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태준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자, 이제 가시죠. 엄마, 아침 식사하러 가요. 그래, 은영아. 모녀는 태준을 뒤로 한 채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태준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금복녀 여사는 남편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은영이가 얼마나 당당하고 강인하게 변했는지를 자랑스럽게 전했습니다. 전 남편 태준과의 불행한 결혼 이후 딸의 재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웠을 텐데도 은영이의 표정은 한없이 밝았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니? 혹시 네,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은영이가 데려온 남자는 대기업 임원의 아들인 민석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태준과는 달랐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 이름은 윤민석입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너무 격식 차리지 마세요. 민석은 첫 만남에서부터 금복녀 여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은영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은영이가 힘들었던 시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석이는 달라요. 엄마, 첫 만남부터 제 회사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조언도 해줬어요. 얼마 후 민석의 부모님과의 상견례도 이루어졌습니다. 금복녀 여사는 처음에 긴장했지만 예상과 달리 민석의 어머니는 무척 다정했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은영이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이 될 분이 은영이를 친딸처럼 아끼는 모습에 금복녀 여사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인연인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은영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실제로 은영이의 얼굴에는 매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민석의 조언과 도움이 큰 힘이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내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금복녀 여사의 마음에는 이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굳건해져 갔습니다. 며칠 뒤 금복녀 여사의 건물관리사무소에서는 법무팀과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303호 세입자의 관리비 체납건을 처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3개월치 관리비가 연체되었고 계약서상 해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법무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금복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세입자들에게 관대한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를 즉시 진행해 주세요. 어머니,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은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서두르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는 거야. 금복녀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곧바로 공식 문서가 발송되었고 태준의 회사로 계약 해지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태준이 사무실로 찾아와 애원했지만 금복녀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씨, 당신이 우리 은영이를 배신했을 때는 그렇게 당당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시나요? 그때는 제가 잘못. 맞아요. 당신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잘못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법적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은 명확했고 관리비 체납은 철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당연하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속았어. 이번엔 단호하게 가자. 태주는 소송도 검토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무실을 빼야 했습니다. 짐 정리하는 걸 보니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은영아, 때론 악역도 필요한 법이야. 나쁜 사람한텐 단호해야 해. 사무실을 빼는 날, 태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빈 사무실 앞에서 그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모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열쇠는 관리실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금복녀 여사는 평생 남에게 강하게 나오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여보, 나도 오늘 처음으로 갑질이라는 걸 해봤네. 당신이 한 건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야. 이렇게 태주는 사업장도 잃고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추락은 빠르고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금복녀 여사의 마음 한켠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여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이런 단호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호텔 정원에서 은영이의 두 번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금복녀 여사는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은영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나네. 그래, 이번에는 정말 공주같이 예쁘다. 첫 결혼식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신랑 민석은 품위 있는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했고 양가 부모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은영이 정말 예쁘게 키우셨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은영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도는 금복녀 여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에 금복녀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은영이가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민석 오빠네 가족들이 저를 너무 잘해주세요. 시어머님이 매일 아침 영양제도 챙겨주시고. 다행이구나.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사도는 은영이를 친딸처럼 아끼며 사랑해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며느리를 데리고 쇼핑도 다니고 좋은 음식점도 함께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 사돈댁 며느리 사랑이 대단하더라. 그러게 말이야. 은영이가 복 받은 거지. 특히 민석은 은영이의 사업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의 경영 노하우와 인맥이 은영이의 사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회사가 해외 시장도 진출하게 됐어요. 민석 오빠가 외국 바이어들도 많이 소개해줬거든요. 우리 사위가 정말 능력도 좋구나. 금복녀 여사는 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전에 우울하고 힘들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매일 활기찬 웃음으로 가득한 딸을 보며 그녀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나 봐. 그래, 우리 은영이가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는 이제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금복녀 여사는 이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 은영이가 살짝 흘린 임신 소식은 그녀의 마음을 한층 더 설레게 했습니다. 금복녀 여사의 가족은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은영이의 재혼 후 첫 번째 가족 모임이었고, 특히 이날은 손주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나? 그래, 그때는 정말 캄캄했는데 남편의 말에 금복녀 여사는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전 사위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그때,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그때 우리 정말 힘들었죠? 그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있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은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로운 사위 민석도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 은영이가 그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니야, 민서가 오히려 그때가 있어서 지금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금복녀 여사는 테이블을 둘러본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든든했고, 딸은 더욱 성숙해졌으며, 새 사위는 그 누구보다 다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이 변했지? 그래, 예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달라요. 엄마, 아빠,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가족들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 성공과 돈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더 걱정했습니다. 엄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가족은 영원하다는 거. 그래, 은영아, 엄마도 그걸 배웠어. 민석은 은영이의 어깨를 감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질 거잖아요. 뱃속의 아이까지. 금복녀 여사는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날의 고통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금의 이 행복이 이토록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 그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야. 이제 그들에게 과거의 실패와 아픔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행복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앞으로 그들이 마주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재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회는 그들의 현재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뜻밖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은영이가 신제품 론칭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은영 코스메틱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라인 출시였습니다. 여보, 우리 은영이 정말 대단하죠? 그러게요. 어머님 이제는 대기업들도 은영이 회사를 긴장하고 본다더라고요. 금복녀 여사는 사위 민석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VIP 라운지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함께 성공한 사업가들로 가득했고, 그 중심에는 은영이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이번 제품은 사전 예약만으로도 대박이라면서요?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에 은영이는 우아한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이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구석에서 누군가가 은영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양복에 초라한 모습의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중소 화장품 업체의 영업사원이 되어 있었고, 거래처를 찾아
이 행사장에 왔다가 은영이를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 자리에 내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태준의 중얼거림을 들은 동료, 영업사원이 궁금해했습니다. 태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저 사람이 내 전처라서. 네, 정말요? 그 유명한 은영 코스메틱 대표님이?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영이의 당당한 모습과 주변의 호화로운 풍경이 그의 마음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저기 태준이가 있네. 네. 어디요? 은영이의 어머니 금복녀 여사가 태준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부러 태준을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은영이는 무대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은영 코스메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시련을 이겨내며 배운 교훈 덕분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실패가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태준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갔고 밖에 나와서야 참았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봄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썰렁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인근 카페로 향했습니다. 태준은 강남의 한 길거리 카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면에는 은영이의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화장품 업계의 신화, 은영 코스메틱 상장 준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더 주세요. 무더운 여름날, 그는 에어컨도 없는 카페에서 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호화로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였지만, 이제는 이런 곳에서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아끼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태준 씨, 오늘도 여기 있었네요. 옆 가게 주인의 인사에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의 일과는 이렇게 카페에 앉아 은영이의 뉴스를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은영 코스메틱이 이번에 해외 진출도 성공했대요. 대단하죠? 네, 정말 대단하네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버린 여자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구나 은영이의 새로운 남편은 재벌가 이세로 사업 수완도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신사동에 새로 생긴 은영 코스메틱 플래그십 스토어 보셨어요? 아, 네. 사실 태준은 매일 그 건물 앞을 서성였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그 건물은 한때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을 모두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은영이가 민석과 함께 그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우아한 미소, 그리고 배가 불러온 만삭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이제 태동이 심해져서. 그래, 내가 운전할게. 조심해서 타. 민석이 은영이를 다정하게 부축하는 모습을 보며 태준은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은영이가 힘들 때 자신은 어떻게 했었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버리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등을 돌렸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태준은 혼잣말을 하며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이제는 값싼 커피조차 사치스러워진 그의 처지가 은영이의 화려한 성공과 너무나 대비되었습니다. 태준은 자신이 일하는 중소 화장품 회사마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술에 취해 은영 코스메틱 본사 건물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었어야 할 자리인데. 휘황찬란한 건물의 로비에서 경비원이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은영이와 민석이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영이의 팔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도윤이도
회사 구경 끝났네. 그러게요. 나중에 이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인데 일찍부터 구경하는 게 좋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은영이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요. 은영이는 민석에게 아기를 맡기고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쉬기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돌이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그 정도는 감사하네요. 은영이의 말에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와줄 순 없을까? 미안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죠. 은영이는 차분히 돌아섰고 민석과 아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고급 세단이 조용히 출발하는 동안 태주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내 선택의 결과구나. 다음 날 금복녀 여사는 경비일지를 통해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태준에 대해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래,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거지. 그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이 현재의 더 큰 행복을 만들어준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